안녕하세요. 정나래 강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crabs, 바로 공예에 관련된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어휘 나올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 나왔습니다. 발음은 adhere인데요. 네, 발음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 뒤에 따라해 보세요. adhere. 한 번 더 해볼까요? adhere. 네, 발음하실 때 adhere 안 되게 주의해 주세요. ad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뜻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붙다, 부착시키다 라는 뜻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주의, 신념 등을 고수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붙다, 부착시키다 라는 의미에서 딱 붙어 있는 거, 신념에 붙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고수한다 라는 의미도 생겼다는 거. 네, 유치해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명사형도 나와 있는데요. adhesion이 나왔습니다. adhesion은 접착력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붙다, 부착시키다 라는 뜻으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stick firm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딱 붙어 있다 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볼까요? To believe or follow the practices of 라고 되어 있네요. 네, practice가 여기서는 관행이라는 의미겠죠. 관습, 관행. 네, 어떤 관행을 믿거나 아니면은 따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념을 고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adhere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를 붙인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자, 보겠습니다. Epoxy is one of the most useful glues for household design projects. 네요. 네, epoxy라는 그런 물질은요, is one of the most useful glues. 네요. 가장 쓸모있는, 유용한 그런 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죠. 네, 가장 유용한 풀 중에 하나인데요. 뭐 하기에? For household design projects. 바로 이 가정에서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가정의 디자인 프로젝트, 여기에 쓸 수 있는 걸로 가장 유용한 그런 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will adhere to 했네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dhere이라는 단어는 항상 to하고 같이 다닙니다. 어디에 붙다라고 할 때 to를 같이 쓴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Adhere to plastic, metal, or wood. 네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금속이나 아니면 나무 재질 이런 곳에 잘 붙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했네요. 그래서 붙다라는 의미 adhere, 어디에 붙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to가 따라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믿음이나 신념을 고수하다라는 의미. 자, 볼게요. The announcer explained that any artists who failed to adhere to the crafts competition guidelines would be excluded 라고 했네요. 자, 잘라서 좀 한번 볼까요? The announcer explained 했네요. 아나운서가 설명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any artist, 어떤 예술가라도 any artist인데요. 어떤 예술가인지 뒤에 설명이 또 나와 있죠? who fail to, fail to 하면은 뭔가를 실패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래서 뭔가를 안 한다 또는 못 한다라는 의미도 되기도 해요. 뭘 안 한 사람이에요? 뭘 안 한 예술가냐면 adhere to 했네요. 여기서 adhere to, 뭔가를 고수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키지 않는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온 말이 the crafts competition guidelines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공예 대회의 지침, guideline 이것을 잘 고수하지 않은 그런 예술가, 다시 말해서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예술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이 주어였고요. Any artist에 걸린 설명이었고 어떻게 된다? Would be excluded, 제외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외시키겠다 라고 이 아나운서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였네요. 여기서 나온 adhere라는 단어는 to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뭔가 붙는다라는 의미는 다 to를 뒤에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adhere 말고도 stick이라는 단어 있죠? stick. 그것도 붙이다라는 단어잖아요. stick도 마찬가지로 뒤에 to를 붙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붙이다라는 단어 있죠? attach라는 단어 있죠. TT입니다. 제가 잘못 써가지고 좀 이해해 주세요. attach 뒤에도 또 to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좀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adhere이라는 단어 보셨고, 자, 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같이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맨 앞에 강세가 있습니다. 발음 따라해보세요. affluent. 한 번 더 해볼까요? affluent.
네, affluent는 부유한이라고 되어 있죠. 네,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인, rich보다 더 격실 갖춘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having a great amount of money,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or possessions, 아니면 소유물이 굉장히 많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는 wealthy가 나와 있죠. 네, wealthy도 아주 부유한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n late 15th century Florence 했네요. 네, late이 붙어 있으면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5세기 말에. 근데 15세기 말의 어디요? Florence는 이거는 영어식 표현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피렌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탈리아의 피렌체요. 그래서 15세기 말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affluent nobleman 했네요. 아주 부유한 nobleman이 귀족, 아주 좀 상류층 이런 사람들을 noblema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유한 귀족들이 used to give financial assistance 라고 했네요. used to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좀 하곤 했다고 합니다. 뭘 했었어요? Give financial assistance. assistance가 지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주곤 했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To metal workers,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 또 jewelry makers, 또 보석을 만드는 좀 이런 보석 가공하는 사람들, 또 and wood carvers, 그리고 또 나무를 조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곤 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ffluent는 부유한이라는 뜻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 단어 발음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발음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assiduous. 한번 더 해볼까요? assiduous. assiduous 같은 경우는 근면한, 부지런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ardworking and tireless라고 했네요. 아주 열심히 하고 tireless. less가 붙어 있으면 뭐뭇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칠 줄을 모르는, 피곤함을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diligent가 나와 있네요. diligent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diligent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diligent라고 발음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assiduous를 한번 넣어서 만든 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In 3500 BC. 네요. 그래서 기원전 3500년 그때라는 말이죠. Assiduous workers in China. 중국에 있는 아주 근면한 그런 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took silk, 실크를 뽑았다고 합니다. From 어디에서요? cocoons, 이건 고치죠. 누에 고치겠죠? silk가 나오니까. 누에 고치로부터 이렇게 silk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and dyed it, 그거를 염색을 했대요. 그래서 to make colorful fabric, 그래서 아주 색감이 많은 그런 직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염색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assiduous workers라고 아주 근면한 노동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자, 그래서 assiduous 보셨고요. 이번에는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단어입니다. 발음 같이 한번 해볼게요. defect라고 발음을 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defect. 한번 더 해볼까요? defect. defect 같은 경우는요, 결함, 단점, 명사입니다. defect는 결함, 단점인데요. 그래서 설명으로도 a fault, flaw, 또 잘못된 거, 결함, 이런 거죠. or imperfection, 완벽하지 않은 것, 이런 거를 def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예문을 살펴볼게요. The man asked for a refund. 네요. 그 남자가요, refund, 환불이죠. 환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언제요? When he found the defect. 그가 어떤 결점을 찾아냈을 때요. 어디에서? In the wooden chair. 바로 나무 의자에서요. 근데 그 나무 의자가 어떤 의자예요? He had purchased. 네요. 그가 이전에 구매를 했었던 거죠. 근데 언제 구매를 했냐면 the week before. 그 전주에. 그러니까 그 전주에 자기가 샀던 그런 원체어에 대한 디펙트를 발견을 하고 나서 환불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defect 앞에 있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defect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는 명사만 나왔지만 사실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동사로 쓰게 되면 발음이 defect가 되면서 어떤 나라나 어떤 기관 또는 어떤 단체를 떠나다, 버리다 이런 뜻이 돼요.
그때는 발음이 defect가 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강세 위치가 달라지죠? 네,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5번째. 강세가 맨 앞에 있습니다. 발음해 볼게요. delicate. 한 번 더 해볼까요? delicate. 네, delicate가 아니라 delicate인 거 주의해 주세요. 네, 뜻은 섬세한, 우아한이라고 우선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뜻으로는 very fine. 이때 fine은 무슨 뜻일까요?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세밀한 할 때 쓰는 말이죠. 굉장히 미세하고 세밀하고 and attractive.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예쁜 거예요. attractive, 아주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에 있어서요? structure or quality 네요. 구조나 아니면 어떤 품질에 있어서 굉장히 작으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섬세한이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도 easily broken or damaged 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쉽게 부서지고 망가지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뜻이 어떻게 되는지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반대말이 나와 있는데요. 쉽게 부서지는 바로 이것의 연약한의 반대말은 바로 sturdy라는 단어입니다. 이 sturdy 같은 경우는 튼튼한, 아주 견고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발음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r이 들어있죠? 그래서 study라고 발음하시면 공부하다가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r 발음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sturdy라고 발음을 해주세요. 이게 아주 튼튼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문을 살펴볼게요. 우선은 아주 섬세한 이라는 뜻으로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 potter used his fingers 했네요. 이 potter, 팥을 만든 사람, 바로 도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otter, 이 공예가, 도예가가 자기의 손가락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용했냐면 to shape the clay. clay, 진흙이죠. 진흙을 이제 모양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든다? into delicate twists and curves 했네요. 이렇게 꼬운 모양, 그리고 또 곡선, 이런 것들 아주 그런데 섬세한 twist와 섬세한 curves입니다. 아주 그런 우아하고 섬세한 그런 모양으로 clay를 만들기 위해서 손가락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delicate, 아주 섬세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 보셨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어떻게 되는지 예문 볼게요. 자, you must be extremely careful. 네요. 아주 정말 너무 careful 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했네요. 언제요? When handling glass. 유리를 다룰 때는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As it is far more delicate. 라고 했네요. far. 비교급 앞에 far 붙이면 훨씬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얘는 정말로 glass 같은 경우는 훨씬 더 delicate 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잘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죠. 근데 뭐보다요? Than wooden panels or plastic frames. 네요. 나무 패널이냐 아니면은 플라스틱 틀. 여기서는 뭐 그런 frame이라고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프레임. 이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좀 이렇게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glass 같은 경우는 careful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6번째 단어. 여기는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발음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exquisite. 한 번 더 해볼게요. exquisite. 그래서 exquisite 같은 경우는 매우 아름다운, 정교한이라고 되어 있죠. exquisite,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영어 뜻으로도 extremely beautiful, 아주 극히 아름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finely made, 정말 잘 만들어진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예문도 한번 볼게요. The bright colors, 아주 밝은 색깔, 그리고 careful details,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진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and unique patterns, 그리고 아주 독특한 패턴, 이런 것들이 made the vase even more exquisite. 네요. even 같은 경우도 우리 앞에서 보셨던 far처럼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훨씬 더, 심지어는 훨씬 더 정교하게, 매우 아름답게 그렇게 vase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꽃병이 정말로 아주 예뻐 보인다, 아주 아름다워 보인다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exquisite 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7번 glance. 한 번 더 해볼까요?
glance. 네, glance 같은 경우는요, 네, 힐끗 봄이라고 되어 있죠? 명사로 a brief look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짧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peek가 나와 있네요. peek도 힐끗 탁 보는 거, 이런 거를 peek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비슷한 단어로는 glimps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네, 이런 glimpse라는 단어도 힐끗 보는 거, 이런 걸 얘기해요. 네, 다 비슷한 류의 단어죠. 그래서 또 여기서는 또 많이 쓰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flower seemed real. 네, 꽃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정말로 많이 쓰죠. At first glance. 네, 처음 딱 힐끗 봤을 때는, 언뜻 보기에는, 처음에 딱 언뜻 보기에 딱 이 뜻이에요. 그래서 at first glance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처음에 언뜻 보기에는 이 꽃이 진짜처럼 보였는데 but they were actually 사실은 made of sugar, 설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t first glance, 처음에 언뜻 봐서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glance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동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뜻이 근데 똑같죠? 네, 힐끗 보다, 곁눈질하다. 이제 품사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뜻도 to look at something briefly. briefly가 아주 짧게, 네, 잠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짧게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도 비슷한 단어로 peek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glimpse 같은 경우도 동사와 명사 두 가지 다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glance, peek,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glimpse까지 세 가지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예문을 한번 볼게요. 동사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As she worked on her paper lantern. 네요. 네, work on 같은 경우는 어디 아주 노력을 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녀가 네, 자기의 이 paper lantern, 종이 랜턴 이거를 열심히 만들면서 The girl frequently glanced at the reference photo. 했네요. 네, 참고용 사진이 되겠죠? 네, reference photo 같은 경우는 네, 참고용 사진을 계속 힐끗힐끗 봤다. 네요. 네, frequently, 네, 자주라는 뜻이죠. 네, 빈번하게, 자주. 네, 뭐 하기 위해서요? To make sure, 네,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The details were correct.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도 다 올바르게 돼 있는지 이것을 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잘 확실히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계속 glance 했다. 네, glance 힐끗힐끗 보는 거요. 네, 그래서 glance를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네, 8번.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ornamental이라고 발음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ornamental. 한 번 더 해볼게요. ornamental. 네, ornamental 같은 경우는 네, 장식의, 장식적인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영어로 뜻은 decorative, 이것도 장식의 똑같은 뜻이죠. 네, for show and not for functionality 이라고 했네요. functionality 같은 경우는 기능이잖아요. 네, 기능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반대말로는 functional 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죠. 이 functional이라는 게 기능적인, 좀 실용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이런 쓰임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보기에 예쁜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ornamental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명사형이 ornament인데요. 이 ornament가 바로 장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장식하는 이 장식품들 있잖아요. 뭐 산타클로스 인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반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ornam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장식품들이 달려있는 형용사형이 바로 ornamental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e Easter eggs in the living room 했네요. 네, living room에 있는 Easter eggs죠. 네, 그래서 이 거실에 있는 이 부활절 달걀이 are purely ornamental. 했네요. 정말 순수하게 이거는 장식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So, 그러니까 they cannot be eaten. 이거는 먹어질 수가 없다. 먹혀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건 정말 장식용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ornamental 그리고 ornament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9번. 네. refined입니다. 네, 발음 같이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refined.
한 번 더 해볼까요? refined. 네, refined는요, 정제된, 세련된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refined는 지금 과거 분사형의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refine입니다. refine의 과거 분사형으로 지금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refine은 네, 정제하다,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하다. 그래서 더 개선시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refine, 여기서 조금 더 나온 명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refinery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정유공장. 네, 원유를 이제 정제를 해야지 우리가 쓸 수 있는 휘발유나 아니면 뭐 디젤 이런 경유가 나오잖아요. 그런 정유공장을 refinery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refine 여기서 나온 단어죠. 네, 그리고 여기는 refined 같은 경우는 정제된, 세련된이라는 과거 분사형의 형용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improved or enhanced라고 되어 있죠.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향상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rough가 나왔네요. 아주 거친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대로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예문 보겠습니다. With each brushstroke 했네요. brushstroke 같은 경우는 brush가 붓이잖아요. stroke는 한번 톡톡 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붓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각각의 붓질로 the potter continued to add layers 했네요. 이 도예가가 계속적으로 layer, 층을 덧붙였습니다. 덧칠을 했습니다. 이 의미겠죠. 어디에다가 이렇게 덧칠을 했냐면 to the picture on the jar. jar이 단지, 병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단지에다가, 단지의 그림 위에다가요. 그림에다가 뭔가 덧칠을 계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Giving it a more refined look. 네, 조금 더 개선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주면서라고 얘기를 했네요. 좀 더 개선된 모습이니까 좀 더 예쁘게 만들겠다. 라는 의미겠죠. 좀 더 다듬어 보겠다라는 거. 좀 더 다듬어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계속 덧칠을 했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refine에서 나온 과거분사형 형용사 refined를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10번 한번 볼게요. 강세는 여기 있습니다. 발음해 볼게요. succinct. 한 번 더 해볼까요? succinct. 네, succinct 같은 경우는요, 간명한, 간결한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short and clea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짧고 명확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concise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결한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simple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The ice carver gave a succinct explanation of her sculpture. 네요, ice carver, 얼음 조각가죠. 얼음 조각가가 아주 간결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네요. 뭐에 대해서요? 자기의 조각상에 대해서요. 조각품에 대해서. 근데 뭐 하면서요? 네, while touching on a few essential points 라고 했네요. touch on 같은 경우는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살짝 터치하는 거, 살짝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언급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포인트들을 언급을 하면서 아주 간결하게 자기의 조각품들을 설명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succinct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신 공예에 관련된 단어 10가지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이 한 번만 보시고는 기억하시기가 힘드시겠죠?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